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1년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오늘은 디스플레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DI 관련 기사를 하나 썼었죠. 예. 네, 내용이 뭐였죠? 어제는 그 아나패스란 그 DDI 업체가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모델의 네. DDI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DDI라는 게 일단 예. 오늘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추가로 또 할 얘기가 있죠. 예, 예. 뭐였죠? 있습니다. 어제는 아나패스였고 오늘은 어제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삼성전자 네, 납품되는 DDI이고 네, 오늘은 LX 세미콘 말고 대만의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아이폰 OLED용 DDI를 올해부터 공급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DDI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DDI가 네. 이거 반도체인데 그 OLED 화소 구동에 필요한 칩입니다. LCD도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네. 디스플레이 화소 구동에 필요한 칩인데 그 TFT 방막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그 칩을 구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칩이다.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칩이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것을 이제 줄여서 DD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아나패스 얘기부터 먼저 하면 예. 아까 이제 갤럭시24 S24 FE용 예. DDI를 원래는 그럼 이거는 어떤 구조예요? 저 공급 구조가? 그러니까 아나패스가 DDI 업체이고 네. 아나패스 같은 DDI 업체들이 패널 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패널 DDI를 업체.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네, BOE 이런 패널 업체들에 공급하는 것이고 네. 패널 업체들이 그걸 공급받아서 또 DDI 패키지 방식이 또 한 세 가지 정도 나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칩을 또 어떻게 실장하느냐 네. 이건데 아나패스의 주력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래 주력 고객사가 매출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네. 그동안 그 LCD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하는 동안에도 아나패스는 DDI를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축소해왔고 네. 스마트폰 OLED 쪽 비중이 점점 늘어났는데 네. 아나패스가 이쪽에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OLED가 물량도 많고 네. 수익성도 좋은데 네. 그쪽에서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라든지 네. 매그나칩 이런 업체들의 비중이 컸고 네. 아나패스는 이제 추격을 해오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물량 많은 갤럭시 S24 FE 모델의 DDI를 이제 단독 공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독 올해는 공급이에요? 예, 업체가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갤럭시 S24 F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한 생산량은 500만 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만 대는 못 미칠 수 있고 근데 또 많이 팔리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양산 모델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아나패스로서는 실적 개선에 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추정이라고 해야 하나? 작년 매출이 한 710억 원 정도였고 네. 올해는 한 1000억 원 정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 단순히 그게 다 갤럭시 S24 FE 모델만은 아닐 것이고 IT 제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패스가 스마트폰 OLED 쪽에서 DDI 대응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IT 제품이 있습니다. 태블릿, 노트북 이쪽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1위 DDI 높고 그쪽 DDI는 예. 계속 공급을 해왔고 예. 점유율도 꽤 높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는 스마트폰 OLED 중에서도 중국 업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해왔는데 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물량도 많고 네. 또 수익성도 높지만 네. 그쪽에서 많이 못하다가 이번에 양산 물량을 많이 잡았다. 그럼 나름 유미한 공급건이네요. 예, 예.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매출 710억 원,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원 여기까지 가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스마트폰용 OLED DDI 시장은 지금 뭐 업체가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많진 않고 네. 이게 그 아나패스 쪽은 삼성전자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삼성전자 쪽에서는 시스템 LSI가 1등 LSI 삼성 그 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예 네. 1등이고 그리고 매그나 칩이 2위였습니다 과거에. 네. 근데 지금 물량 많이 빠지고 있고 네. 그 다음이 아나패스였는데 그래서 아나패스가 이번에 뭐 모델 잡았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비중에 따라서 좀 순위는 바뀔 것 같습니다. 매그나칩의 그 삼성 쪽 물량이 좀 빠지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도도 한번 했어요. 중국 쪽으로 좀 예. 방향을 틀어서 활로를 좀 개척하려고 한다. 예. 그런데 매그나칩은 얼마 정도 지금 빠졌어요? 삼성 쪽이? 그러니까 비중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DDI 패키지 방식으로 지금 나눠 설명드리면은 네. 그 DDI 패키지 방식이
좀 길 수 있는데 리지드 OLED랑 플렉시블 OLED랑 나뉩니다. 네. 리지드 OLED는 다시 COG와 COF로 나뉩니다. 네. 패널과 연결하는 부위에 필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COF라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필름 없이 그냥 글래스 기판에 칩을 실장하는 것은 COG가 됩니다. 네. 칩 온 글래스. 근데 플렉시블 OLED는 여기 PI 기판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위에 그 칩을 실장을 합니다. COP. 그래서 가장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말씀드리면 COG, COF, COP가 됩니다. 이 세 개에서 삼성전자 시스템 LSI는 세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패스는 COG와 COF. 이번에 갤럭시 S24 FE 모델이 COF라는 공법을 씁니다. 네. 그리고 매그나 칩은 COG, 가장 로우엔드 모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대신 매출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나패스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24 FE 예. 거기 넣으면은 OLED DDI 시장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거기- 향으로 예.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OLED가 들어가는 큰 시장은 삼성전자랑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중국.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아나패스는 그 애플 쪽은 아닐 것이고 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을 이번 양산 물량 받았기 때문에 네. 이쪽 삼성전자 향만 놓고 본다면 아나패스 점유율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그나 칩이 2021년에 중국의 사모펀드 뭐 매각, 경영권 매각 논의하다가 네. 무산되긴 무산됐죠.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2022년 정도에 네. 그 원익홀딩스 측에다가 DDI 사업 진출을 좀 권장, 독려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2I란 기업을 원익홀딩스가 인수했고 네. 그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원익 D2I로. 네. 그래서 이쪽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생산수율이 낮은 편으로 파악이 됐고 네. 대신 뭐 기회를 계속 준다면 원익 D2I도 쫓아와서 아나패스와 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미한 저기 시장 점유율은 없다 이거죠? 원익 예, 예. D2I가. 아직까지는 생산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용 삼성전자 쪽 예, 스마트폰용 OLED DDI는 저 시스템 LSI가 1등이고 예. 아나패스와 원익 D2I가 다음 저기 파일을 가지고 나눠 뭘 그런 그림으로 가겠다 예.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애플 아이폰 OLED 그 DDI 시장은 네. 패널 업체가 세 군데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이 세 군데입니다.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용 그 DDI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전량 공급해왔고 전량. 작년까지 네. LG 디스플레이와 BOE 측에는 LX 세미콘이 전량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대만 노바텍이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아이폰 OLED용 그 DDI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기존의 LX 세미콘과 노바텍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노바텍이 올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예, 아이폰 16 올해 하반기 아이폰 16이 나올 건데 네. 작년부터 뭐 테스트는 계속 하긴 했습니다. 테스트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폰 16에서는 노바텍도 물량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LX세미콘이 장기간 계속 단독 공급을 해왔는데 예. 노바텍이 이제 새로 들어온 그 배경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 구도를 예.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작년에 아이폰 OLED를 5,200만 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전년비 20% 늘어난 수치인데 네. 지금 물량 늘어났지만 아직 전체 캐파에서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안 됩니다. 아이폰 연간 OLED 시장이 2억 1천만 대, 2억 2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4천만 대, 5천만 대 할 수 있고 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5,200만 대 했고 나머지 1, 2천만 대를 BOE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일단 캐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밀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한계가 있고 대신 이 과정에서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DDI를 공급망을 이원한 것 같습니다. 노바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DDI 하던 회사예요? 예, 규모 크고 LCD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쪽 네. 노바텍 비중이 가장 큰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예. 근데 OLED 쪽은 이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OLED도 저기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그 아이폰에는 늦게 진입하긴 했지만 네. 다른 뭐 중국 BOE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 다 포함해서 보면 네.
노바텍 비중도 에렉스 세미콘 못지 않습니다. 비슷한 비중이고 그래서 노바텍이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노바텍 진입은 뭐 예상돼 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의외라고 보긴 힘들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관련해서? 예, 우리 아이폰 16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아이폰 16은 그 하단 베젤을 더 얇게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오죠 이게? 올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아이폰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이 밑쪽 베젤을 얇게 하는 건데 네. 이거를 BRD라고 부릅니다. Border Reduction Structure. 네. 그래서 이게 베젤을 얇게 하려면은 이게 베젤이 있는 이유는 이 아래 회로가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 네. 이 베젤을 얇게 하려면은 회로를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일부 부품은 그 패널 아래로 꺾어 내려야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생산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쪽의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BOE가 올해도 물량을 많이 받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애플이 요구하는 사양을 못 맞추기 때문에. 예, 작년 것도 BOE가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올해 또 새롭게 사실 전체를 보면 크게 뭐 기술 사양이 변하지 않았는데 네. 이쪽에서 베젤을 얇게 하다 보니까 삼성, LG 디스플레이 두 군데 다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BOE가 당연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